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이해솔,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훈풍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4일 미 증시는 이른바 산타랠리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거래는 다소 한산했지만 변동성 지수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월가가 기대하는 산타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미증시 이름과 글로벌 이슈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미국 시장은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하루 쉬어갔고 그 전날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반장으로만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그럼 24일 진행됐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크게 줄었지만 3대 지수는 모두 힘내주면서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0.6% 상승하면서 48,731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 상승한 23,6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6,932포인트로 마무리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전날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이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죠. 미국 경제가 4%가 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 자신감이 투심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너무 뜨거우면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약해집니다. 이에 주가지수 선물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연준은 2026년 금리 경로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주가는 장중에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히트맵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먼저 기술주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인텔 간의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인텔의 첨단 반도체 공정 테스트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18A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생산 테스트를 엔비디아가 진행했지만 최근 더 이상의 추진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텔과 엔비디아가 각각 0.5%, 0.3%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날도 4%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3E의 가격을 20% 인상하겠다고 고객사에 전달했고 HBM3의 견고한 수요량이 확인되면서 이 점이 마이크론의 상승 탄력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날은 나이키가 강세 보였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나이키를 500만 주 매수했다는 소식에 4%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도 미국 경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관세 인상이 물가 급등과 성장 둔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연초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와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이 관세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깜짝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3.2%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 지표는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GDP는 지난 10월 30일 및 11월 26일 각각 발표 예정이던 속보치 및 잠정치 지표를 대체한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의 병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4,500달러를 돌파했고 은값 역시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내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출하량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이폰이 주요 수혜자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이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국 내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출하량은 6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휴대폰 출하량은 3,016만 대로 전년 대비 1.9%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이에 지난달 중국 내에서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가 전체 시장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는 사실상 애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애플의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록을 약 29조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형식상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수에 전하는 거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이는 AI 추론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그록이 보유한 추로 반도체 설계 기술과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엔비디아로 이동하면서 조너선 그록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주요 임원진이 엔비디아에 합류합니다. 이 조나단 로스 CEO는 구글 TPU 초기 설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록은 지난 2016년 설립된 AI 가속칩 스타트업 기업으로 GPU 대비 빠른 추론 성능을 목표로 전용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쿡 애플 CEO가 나이키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나이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나이키 주식 약 43억 원어치를 추가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에 나섰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고전 중인 나이키의 경영 안전성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팀 쿡은 지난 22일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주당 약 $58에 장내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보유 주식 수는 10만 5,048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팀 쿡은 나이키의 사회이사로 활동해 오면서 이번 매입을 통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이는 나이키 이사나 임원이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아까 전해주셨던 소식 중에서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했다는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훈련에서 추론까지 AI 경쟁에 대해서 완전성을 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AI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보면 좋은 이슈들을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모이슈 시간은 글로벌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전야에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나오면서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무당첨 행진 끝에 2조 원이 넘는 파워볼 잭팟의 주인이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2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의 1등 상금은 18억 달러로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첨 복권은 아칸소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잭팟은 지난 9월 초 이후 무려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금이 계속 2월 된 끝에 형성됐습니다.
네, 그 결과 당첨금 규모는 파워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로 미국 복권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파워볼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권 가격은 한 장당 $2이며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3차례 진행됩니다.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부터 69까지의 숫자 가운데 5개의 흰색 공 번호와 1부터 26까지 중 하나의 빨간색 파워볼 번호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로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행운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당첨자는 상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나눠받을 경우 전체 금액인 18억 달러를 받게 되며 일시금을 택하면 세전 기준 약 8억 3,49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첨자는 분할 지급 대신 일시 수령을 선택해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무당첨으로 미국 전역에 관심을 끌었던 파워볼 잭팟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새 주인을 찾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당첨 소식에 현지에서는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라며 다시 한번 파워볼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씨였습니다. 네, 이라인 아나운서와 함께 모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기다림 끝에 행운이 온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핵심 내용만 짚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이혜솔 아나운서가 뉴스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도톤보리강에서 대규모 물고기떼가 포착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사카 도톤보리강에서는 수면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현지 언론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는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변을 지나던 관광객과 시민들이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는 장면들도 담겼습니다.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톤보리는 사진 명소인 글리코상이 있는 번화가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익숙한 곳입니다. 누리꾼들은 앞서 지진 때 강에 물고기가 나타났던 사례를 들며 지진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 탓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오사카 시립자연사박물관의 어류 전문가 마스이 아키코는 조류를 따라 먹이를 찾으러 이동한 숭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숭어는 수온 변화에 민감해 비교적 따뜻한 도톤보리강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동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이례적으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긴급 장관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정관계 로비가 국익을 훼손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쿠팡을 비호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배경엔 쿠팡의 로비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읽힙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해 강력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또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재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글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부가 쿠팡 징계를 나서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일방적 취소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까지 게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쿠팡의 로비 활동이 선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해솔 아나운서가 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라윤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함께 반등하면서 연말정산 시 결혼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올해 결혼한 이들은 50만 원 혼인세액 공제 혜택 대상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출산세액 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비롯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5,764건입니다. 결혼한 부부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 결정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올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연말정산 때 출산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인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세액 공제가 더해집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세액 공제 없이 추가됩니다. 올해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부양가족 2명에 80만 원을 더해 38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월에서 10월 누적 신생아 21만 2,999명이 혜택 대상입니다. 해당 혜택은 입양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살에서 6살 아이를 둔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보육할 경우 받는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액이 5천만 원이라면 240만 원을 제외한 4,760만 원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아이를 둔 가정은 혜택이 더 많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출산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사용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는 의료비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의 의료비는 공제율이 20%로 올라갑니다. 부부 난임 치료비는 더 많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하면 혜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지난 23일 충북 음성, 24일 경기 안성에 이어 사흘 연속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병원성을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금 농장에서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중수부는 강조했습니다. 중수부는 방역 대응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세종 등 위험 지역의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키로 했습니다.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7일간 특별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25일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판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계란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이후 6,000원대를 기록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전년 대비 0.8% 높고 평년보다는 8.3% 비쌉니다. 계란 산지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기준 계란 특란 30개 산지 가격은 지난 23일 현재 5,215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8.5%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라윤 아나운서가 함께 소식 잘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바다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 내고양식푸드의 김철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내고양 시푸드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꽃게장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저희 그 공장 그 울 안에는 약 400석을 갖추고 있는 전통 식당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식당에 공장에서 제조한 꽃게장을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공장은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양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 쇼핑몰을 도입을 해서 공급하게 된 것이 아주 적중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내고양 시푸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홈쇼핑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정말 어려웠지만 그 3구 쇼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GS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그 홈쇼핑에서 이 꽃게장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장게장 공장입니다.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이 저 혼자 고안을 해서 그 간장게장을 제조했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간장게장의 기틀은 우리 대표님께서 닦아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홈쇼핑에 꽃게장을 파는 것도 최초, 그리고 냉동식품으로 꽃게장을 만들 때 규격 자체도 우리 대표님의 게장을 비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게 장인에서 이제는 글로벌 게장 전도사로 발돋움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계곡가들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네. 저희 간장게장은 우선 간장이 우선입니다. 간장을 산분해 간장이 아니라 자연 숙성 양조 간장으로 먼저 담았다는 것과, 그리고 꽃게를 4월, 5월 중, 그러니까 산란 직전의 꽃게, 장이 꽉 차고 한마디로 그 난소가 꽉 찼을 때 그 게를 선별을 했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동면 직전의 게, 그러니까 그 겨울 내내 이 난소를 꽉 채워서 동면을 하려고 들어가는 게를 잡아서 장을 담았기 때문에 노란 그 난소가 꽉 찬, 그리고 살이 꽉 찬 암깨로만 간장게장을 담고 있습니다. 양념게장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숫게인데 대개 8, 9, 10월에 잡아서 그 양념게장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꽃게는 그 역사를 제가 쓰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한국 꽃게의 장인, 이제는 글로벌 꽃게 전도사로 나서실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 계곡가든에는 단순한 꽃게가 아니라 새우와 전복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산물을 매우 좋아하는 만큼 오늘 이 계곡가든이 게이오 백화점을 접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예. 간장게장은 싱거우면서도 물러지지 않도록 한방 재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 재료 중에 방부 효과가 뛰어난 것과 항균 효과가 있는 재료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된 재료를 3번을 끓여서 간장게장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간장게장이 최종 마무리 될 때는
타우린 성분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뛰어나고 특히 그 간장게장은 이 키토산 성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또 그 면역성은 강화되고 그리고 그 미네랄은 또 확장되고 그래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키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간장게장이 그냥 간장게장이 아니라 정말 그 싱거우면서도 맛이 꽉 들어차 있는 미네랄을 가진 풍부한 새로운 그 간장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장게장을 우리 내고향 시푸드에서 이제 창조를 했다고 해야죠. 그 변혁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이 계곡가든 브랜드명이 계곡가든인데 계곡가든 간장게장이라면 브랜드 1위로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꽃게 대표, 꽃게 국가대표의 사실 박사까지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의 게장에 대한 철학 잘 들어봤고요. 이 계곡가든이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다는 긍정적인 예감이 물씬 들어옵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투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안정화 정책과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4,129.68에 마감을 하면서 4,1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0.51% 오른 모습이었고요.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오늘 마감 끝까지 상승불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별로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먼저 외국인이 1조 7천억 786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8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919.67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9% 오른 모습입니다.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 또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쯤 들어서 약간의 상승폭을 내주긴 했지만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 끝까지 빨간불로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먼저 외국인이 94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46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3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되게 눈에 띕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5.31%가 올랐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만 7천 원의 마감가를 형성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힘입어서 1.8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먼저 2.09% 오르면서 43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의 원달러 환율 안정화 기대감과 그리고 오늘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안정적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종목들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느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먼저 이혜솔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먼저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전망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11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전일 노무라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 상향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 디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68%, 73% 오르고 범용 디램은 8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만 원 올린 1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GPU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MD 아키텍처를 활용해 독자 기술로 설계한 GPU를 엑시노스 2600에 탑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오늘 차트 보시겠습니다. 시가 11만 2천 원으로 상승 시작한 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11만 6,8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잘 전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볼 특징주는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세의 배경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이 우려해왔던 자금 조달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미생물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항생제 감수성 검사, 즉 환자에게 어떤 항생제가 효과가 있을지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사는 360억 원 규모의 자본 조달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금 조달 방식인데요. 이번에 발행된 건 영구 전환 사채로 이건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퀀타 매트릭스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즉 법차손 문제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구 전환 사채는 리픽싱이나 풋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회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이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수 주체 역시 상장사 미코가 지분 99%를 보유한 투자조합으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시장에 신뢰를 줬습니다. 오늘 종가를 어떻게 형성했냐면요. 퀀타 매트릭스 시가 4,810원에서 출발을 해서요. 2.22% 오른 4,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SK스퀘어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SK스퀘어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8분 기준 SK스퀘어는 전거래일보다 5.76% 오른 3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골드만삭스, 다이와 CLSA 등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 상위 창구에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SK스퀘어에 대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었는데요. 거래소는 지정일인 지난 11일 이후 10거래일이 경과했고 24일 종가가 5일 전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하지 않는 등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함께 지정됐던 SK하이닉스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장 종료 이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재차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에 따른 수급 정상화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SK스퀘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시죠. 장 초반 32만 4,500원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34만 8,000원까지 오르며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33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이 되는 종목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용기기와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미용 시술, 슈링크, 볼륨어 기기를 만들어내는 클래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 이후 2017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병원 시술 및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며 자체기술연구소에서 제품을 기획, 설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장비와 소모품을 제공하며 대표 제품인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슈링크 시리즈와 고주파 볼륨어는 전 세계 70여 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첨단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더 넓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미용 의료 산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기업은 내수보다 수출에 더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 3분기 기준 매출 830억 중 수출 비중이 500억에 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환차익으로 고환율 수혜를 입게 되는 주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K의료관광이라는 말도 생길 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3,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로는 2조 원 이상이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하이프 방식의 슈링크, RF 방식의 볼륨어가 있으며 마이크로 니들 방식의 쿼드 세일을 2025년 7월에 출시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슈링크 홈 리프트 글로우를 2025년 11월에 출시하는 등 계속해서 제품군을 다양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주력 미용기기 슈링크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링크는 비침습적 집속형 초음파 장비로 각 피부층의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6종의 카트리지로 눈썹, 얼굴, 복부 및 허벅지, 탄력 개선 및 눈가, 입가, 목주름 개선이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입전 세라믹에 전기 에너지를 전가 시 전기 에너지에서 초음파 에너지로 변화하는 발생기로 생성하게 됩니다. 기하학적 초점에 따라 특정 깊이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피부 내부의 특정 부위에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네, 이어서 클래시스의 핵심 전략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장비 본체 판매고요. 둘째는 장비를 돌릴 때 반복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카트리지, 팁 매출입니다. 장비가 깔릴수록 소모품이 따라붙는 구조라서 회사는 설치 기반에서 반복 매출 모델을 성장축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장비 경쟁은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이 설치하느냐, 설치 후 사용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의 싸움인데요. 클래시스는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륨어를 결합한 복합 시술을 통해 시술 프로토콜 관점의 확장도 강조해 왔습니다. 학회에서 관련 논의 전시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클래시스는 이루다와의 합병 및 통합을 통해 R&D 품질, 카트리지와 팁, 개발 역량을 묶고 플랫폼 확장을 노린다는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레이저 장비처럼 적응증과 제품군을 넓히는 흐름도 전시 소개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네, 클래시스의 중장기 성장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 확장 속도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고주파 장비 볼륨어가 FDA 인허가를 확보했고 유럽 역시 강화된 CMDR 체계 아래 주요 제품들의 인증이 진행되며 진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도 임상과 인허가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인허가 결과에 따라 매출 확대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익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클래시스는 장비를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장비 사용에 따라 소모품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설치 대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소모품 매출이 따라붙는 구조로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이프, RF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복합시술 프로토콜로 확장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라인업 보강까지 병행하며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클래시스는 글로벌 인허가, 설치 기반 확대, 소모품 반복 매출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경로를 그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용 의료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단기 성과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가 앞으로 클래시스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로그였습니다. 네, 이라윤 아나운서가 클래시스에 대한 기업 로그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해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 흐름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AI이지 않을까요? 올 한 해 투자 흐름을 AI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이 AI가 버블이지 않느냐 하는 AI 버블론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주의 AI 관련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분석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줄여서 네카오라고 많이 부르죠. 이 네카오 두 기업은 2026년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5년 주요 소식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6월 23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무려 장중 30만 원 선까지 근접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죠. 이때 네이버는 AI 산업 육성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선 이후 AI 정책 기대감에 상승 곡선을 타기도 했습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에 임명되었고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네이버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9월 25일 네이버와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 결정되었죠. 글로벌 4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와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11월 3일 네이버의 주가는 장중 27만 7,50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2025년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AI 관련 모멘텀, 그리고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카카오도 이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연초 주가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만 5천 원 선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우려와 함께 상장 폐지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의견이 크게 엇갈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저점 기록 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2월에는 카카오와 오픈AI가 AI 제품 개발 협력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압력도 있었습니다. 또 7월 중순경에는 네이버와 같이 정부 정책 발표 등 호재와 함께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작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호재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면서 5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9월 말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 직후 개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법적 이슈도 겹치면서 2025년 카카오의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연말의 두 종목 흐름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사는 모두 3분기 기중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 흐름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2025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두 종목의 주가 등락률을 확인해 보면 네이버는 18% 하락했고 카카오는 12% 하락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최근 2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과정이 불확실하고 규제 당국 심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승인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카카오는 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동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금융, 게임 등 비핵심 자회사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동시에 플랫폼 본업의 성장 둔화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최근 6개월간 카카오를 2,170억 원어치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업종은 실적 개선에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네카오의 내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주가는 단기 실적보다는 2026년 AI 에이전트의 성공 여부가 주가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회사는 모두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이준호 연구원은 글로벌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로 인한 우려로 시장의 기대는 높지 않지만 AI 에이전트가 단순 장문 질의응답이 아닌 실행의 영역으로 옮겨가기에는 결국 국내 로컬 서비스를 내재화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존재감이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2026년 출시될 네이버의 AI 에이전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에이전트 N으로 자사 에이전트를 명명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쇼핑 에이전트, 2분기에는 AI 탭,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통합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AI 탭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AI 브리핑과 통합되면서 커머스, 예약 결제 등 에이전트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는 현재도 이미 로컬 버티컬 서비스들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AI 품질로도 국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향후 3년간 지식백과 어학사전 DB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자해 AI 검색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26년 2분기 네이버의 AI 실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나인 카카오톡 베타 서비스, 챗GPT4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만 9월 말 진행됐던 대규모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실망감에 신규 AI 서비스보단 카카오톡 피드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결국 12월 16일 업데이트 일부가 복원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AI 서비스로 만회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2026년 1분기 카카나인 카카오톡, 연내에는 카나나 서치를 정식 출시하면서 메신저와 에이전트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모두 바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두 기업의 최대 실적과 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보면서 2026년 플랫폼주의 두 대표 주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을 미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이해솔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2025년 산타는 삼성전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중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2026년에는 15만 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줄 평 마무리해 주셨고요. 이라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산타 랠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보다는 저는 종목별 흐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에 집중해 보겠다는 이라윤 아나운서의 한 줄 평까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밖에는 연말 한파로 매섭지만 증시는 빨간 옷을 입고 다시금 훈풍 불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